안녕하세요. 2030 세대의 부동산으로 건물주 되기 멘토 치타영입니다. 2030 친구들에게 건축과 부동산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채널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극강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달갑지 않은 금리 인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페드에서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그들의 주무기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지구인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있죠.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 그리고 달러를 통제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쓰나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호황을 누리던 건설 부동산 시장은 삽시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건축물을 만들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일정 부분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 금리 인상의 파장은 매월 돌아오는 이자 납입일에 공포를 선사해 주었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저금리에 덫에 걸린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소유자들은 자신의 매물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지만, 더 큰 하락을 예견한 매수인들은 쉽사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대세 흐름이 되어버렸죠. 상황이 좋게 흘러갈 때는 문제점이란 녀석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고개를 불쑥 내밀죠.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정부는 높아진 집값으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전세대출을 파격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보증금의 80에서 90%까지 전세대출을 해주었으며, 금리 또한 저금리로 지원해 주었죠. 전세대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연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을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집이 마음에 들면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보증금의 대부분은 저금리의 대출로 해결하면 되니 큰 고민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이전보다 1억 이상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1억 원을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 이자는 약 16만 6천 원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았죠. 감당 가능한 금액인 것입니다.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했죠. 이미 숫자에 무감각해진 예비 전세 임차인들은 두려움 없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입주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전세 만기 때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쇼크가 밀려옵니다. 불가피하게 매매가는 하락을 시작하죠. 그들은 이제서야 전세 시세가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세 시세가 제자리를 찾아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세 시세의 제자리가 어느 위치쯤일까요? 전세가는 대략적으로 매매가의 60에서 7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전세가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하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전세 사기 발생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민등록 원초본이라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있는데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던 주소가 전부 기록되어 있죠. 50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주민등록 원초본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소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횟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위한 것까지 합친다면 부동산 거래 건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이렇게 많은 횟수의 부동산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의 건축 부동산 관련 지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때 주식 투자 회사 대표인 졸리 사장이 유튜브에서 자주 등장하여 금융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고 역설하셔서 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금융 문맹 퇴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부동산 문맹 퇴치가 우리 실생활에서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동산 문맹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교육 과정에서도 이 분야를 교육시켜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나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 알고 있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나요? 전용 면적이 무엇인지, 건폐율, 용적률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실거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세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지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사기꾼들은 그 용맹함을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으로 위험을 해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면서 최소 10회 이상의 전입신고와 수차례의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바로 부동산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안들만 알고 있어도 쉽게 당하지 않아요. 마치 방어 운전을 하듯이 부동산 문맹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죠. 명품 의류 브랜드, 맛집들이 어디 있는지는 훤하게 꿰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건축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은 여러분에게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주는 쉴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타쌍피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2030 세대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부동산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타영이었습니다.